박근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재벌 총수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나스닥 지수가 같은 날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은 1999년 이후 16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골드만과 BNP 파리바 등 해외 투자은행들이 한국은행이 오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금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인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경제 인사도 14명으로 국한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특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번 조치로 특별 사면과 복권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으로 CJ그룹은 3년간의 총수 공백이 해소되면서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규모 투자와 해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김승현 하나회장, 최지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을 비롯해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에 국한됐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742명을 비롯한 4,875명의 특별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이와 함께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 퇴원 조치,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단행됐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총 142만 2,493명이 행정 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은 내일 0시를 기준으로 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인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들 주요 지수가 같은 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16년여 만에 처음인데요. 글로벌 증시 훈풍의 코스피는 장중 206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64% 오른 18,613.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도 0.47% 높은 2,185.79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46% 오른 5,228.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같은 날 마감 가격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1999년 12월 31일 이후 16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백화점 체인 업체 메이시스와 콜스 등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나 고용 이런 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생산과 제조업 측면에서의 투자 부진이 길게 보면은 다시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어요. 아직은 뉴욕 증시가 유동성이나 환율, 달러에 대한 이런 변수들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불어온 글로벌 훈풍에 오늘 코스피는 2050선을 돌파하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 한때 206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스권 상단에 진입한 코스피를 두고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PER하고 실적으로 봐서는 과거 평균 대비 낮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실적하고 밸류에이션 계산해보면 저희들이 한 2100선까지가 3분기 중에, 그러니까 FOMC 전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0.08% 오른 2050.46의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 역시 0.26% 소폭 오른 705.18을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등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의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취업 알선 과정에서 면접 준비 등으로 구직자에게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취업 알선의 3단계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 항목은 정장 대여료, 사진 촬영비 등 면접 비용과 구직 활동을 위한 숙박비, 교통비 등입니다.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인당 최대 60만 원 한도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이나 적극적 구직 활동 중인 사람입니다. 정부는 총 2만 4천 명에게 74억 원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와 청년희망재단은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음 달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적극적 구직자만 지원해 선심성 지원인 서울시 청년수당과는 차별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은행이 올 4분기 이후 특히 10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다수의 해외 IB들은 하반기에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기업 구조조정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한은이 한 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크레딧 스위스는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와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점을 들어 한은이 10월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노무라는 한은이 오는 10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내년 3월에도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고, HSBC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등 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올 4분기와 내년 1분기, 2분기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하향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원화 강세로 달러테크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수출 기업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더 이어지겠지만 9월비 FOMC를 기점으로 1,050원 선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이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높인 브렉시트가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겨 달러 가치가 오르면 한국 수출 기업들의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최근 약 2달간 원화 가치는 4% 가까이 올랐고,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품 가격이 그만큼 올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진 셈입니다. 이 같은 환율 흐름은 브렉시트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져 신흥국 통화 수요가 많아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편인데다 최근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원화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이번 주 1,090원대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벨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1,050원 정도가 2010년 이후에 중요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은 그 근방에서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세가 길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하순 예정된 미 FOMC 이후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최근 신흥국 통화 강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브렉시트로 인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뒤로 미룬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고 추세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 수익보다는 위험 관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달러 강세 국면이 유효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 들어 달러당 1,100원 선이 붕괴될 정도로 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달러가 쌀 때 사두려는 심리가 커지면서 달러 자산에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달러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중심으로 한 달러 투자가 인기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렉시트 이후 신흥국의 통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지자 달러 자산에 기업과 개인의 여윳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들의 달러 RP 잔고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대신증권의 달러 RP 잔고는 6월 말 8,296만 달러에서 7월 말 1억 5,885만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 5일 현재 1억 8,561만 달러로 이달에도 달러 RP 잔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달러 RP 수요가 늘자 달러 표시채권과 달러 ELS, 달러 주식 등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을 통한 달러 관련 자산 투자 잔고는 올 초 1억 5천만 달러에서 현재 3억 3천만 달러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달러 관련 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현재 달러 가치가 떨어졌을 때 사두려는 심리가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달러 RP 위주로 달러화 투자가 늘어난 것은 개인뿐 아니라 법인들의 RP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은행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전자산이라는 점도 인기 요인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제 달러 쪽에 이제 투자하는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환율만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원화 약세 전환과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 여부를 제대로 평가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과 수서역 개발 등 호재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도시는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유예 등의 악재로 오름폭이 둔화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7% 올랐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0.33%, 일반 아파트는 0.13%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양천구 0.45%, 강서구 0.36%, 서대문구 0.32% 올랐습니다. 특히 양천구는 재건축 기대감에 목동과 신정동 신시가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정동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2,500에서 3,000만 원 올랐습니다. 강서구는 마곡지구보다 저렴한 방화동과 가양동 일대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피크가 점차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강남 삼성역 일대의 강력한 개발 호재와 최근 목동이나 과천 일대 재건축 단지로까지 가격 상승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반면 신도시는 리모델링 시 내력벽 철거 방안이 유예되면서 전주보다 둔화된 0.0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신도시는 일산과 평촌이 각각 0.09%, 중동과 유래가 각각 0.08% 올랐습니다. 일산은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유치가 확정된 후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매매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고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나 시행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해 차량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 절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 노후경유차 지원은 구매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면
개별 소비세를 70%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따른 내수 절벽을 완화하고 노후 경유차가 뿜어내는 미세먼지도 저감시키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이전 개별 소비세 30% 감면보다 더욱 강력한 신차 구매 촉진 제도인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 지연으로 시행이 미뤄지면서 오히려 소비 절벽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소세를 인하하려면 국회에서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가 조특법 개정안을 추가 경정 예산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기로 하면서 9월 정기국회나 돼야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차 지원은 10월 이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0년 이상 된 승용과 승합차가 542만 대고 이 가운데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유차는 약 200만 대 이상입니다. 결국 지금 사면 혜택이 없고 법이 시행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차 구매 계획을 갖고 있던 소비자들은 제도 시행 이후로 구매를 늦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지연을 일으키게 되면 지연을 노리기 때문에 구입하던 구입자들이 구입 자체를 늦추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시기에 맞는 정책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는 6월에 비해 24.8% 감소했습니다. 당장 7월 시행을 기대하고 자체 추가 지원안까지 발표한 완성차 업계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22개월에 걸친 리뉴얼 공사를 마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이 대표 쇼핑센터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가와 레저 문화를 강화하면서 고객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류 매장에 들어선 카페. 고객들은 옷을 구경하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의류 매장 사이에도 카페가 자리 잡아 쇼핑으로 지친 피로를 풀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쇼핑만 하던 공간이 이제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새로 구성한 골프 전문관은 총 100개 브랜드가 입점해 감각적인 디자인의 젊은 골프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고객의 골프 스윙을 점검해주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등산복, 등산화 일색이던 아웃도어 매장에서는 최신 레저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이크, 서핑 등 최신 레저 문화에 따른 젊은 고객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업계 최초로 캠프닉 전문 브랜드와 클래식 바이크 브랜드를 들여왔습니다. 단순히 아웃도어 용품을 사던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이 됐습니다. 최근 고객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시하는 쇼핑 패턴을 보이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매장에 쇼핑을 하는 공간 이외에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매장들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고객의 체류 시간을 넓히고 그러면서 백화점들도 매출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신세계 백화점은 이번 강남점 그랜드 오픈을 계기로 강남권을 대표하는 백화점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는 보관입니다. 22개월에 걸친 리뉴얼 공사를 모두 마친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영업 면적 86,500제곱미터로 서울 최대 면적을 자랑합니다. 쇼핑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물건을 사는 1차원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문화를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백화점의 모습이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반도체 코리아의 주력 제품인 D램 매출이 2분기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합계는 다시 7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시장 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D램 매출은 43억 1,800만 달러로 1분기보다 8.7% 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분기에 24억 9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1분기보다 4% 증가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는 D램 제품 단가가 뚝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전 분기에 비해 두 자릿수 급감한 바 있습니다. 2분기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보다 1%포인트 오른 47.4%를 기록했지만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이 27.1%에서 26.5%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더한 국가별 점유율에서 한국은 74.9%를 기록해 미국 19.2%, 대만 5.9%를 압도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분양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다음 주 청약 물량은 11곳, 총 7,544가구입니다.
경기도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서는 오는 17일 부영건설이 A31블록에 사랑으로 부영 공공임대 아파트 1,104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으로 구성됐으며 도보로 이용 가능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201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부천시 소사본동에서는 한신공영이 부천 한신더유 메트로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에서 64제곱미터 299가구 규모입니다. 지하철 1호선 소사역이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에선 대림산업이 이편한세상 원주 태장을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59제곱미터에서 74제곱미터 703가구 규모로 공급됩니다. 원주에서 경기 광주를 잇는 제2영동 고속도로가 오는 11월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여야 3당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키로 12일 합의하자 정부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전기료 한시 인하 조치로 올 여름 32만 원의 전기요금을 쓴 가구는 4만 8천 원가량을 할인받게 됩니다. 앞으로 일반 병원에서도 비용 자기 부담으로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광복절이 낀 3일간 연휴로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교통량이 지난 주말 446만 대보다 많은 478만 대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이 35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발령될 만큼 더운 요즘엔 매일 어떤 옷을 고를지도 큰 고민이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입는 면 소재의 옷이나 청바지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쉽게 땀에 젖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여름철에도 비교적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쿨한 소재의 의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땀이 나는 날씨지만 많은 직장인들은 수트를 입고 출퇴근을 해야 하고 때로는 재킷까지 입어야 합니다. 여름용으로 비교적 얇은 원단의 수트가 나오지만 이 역시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덥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소재가 바로 리넨과 시어서커입니다. 먼저 리넨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식물 마의 일종인 아마로 짠 섬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복용 섬유로는 가장 오래된 섬유인데 이집트 미라를 감싸고 있는 포이 중에도 이 리넨이 많습니다. 리넨이 여름에 입기 좋은 소재인 이유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몸에 잘 달라붙지 않고 땀 흡수도 잘 돼 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셔츠 소재로 많이 쓰였지만 최근에는 수트 전체가 리넨 소재로 출시되기도 하고 자신의 몸에 맞게 리넨 수트를 맞춰 입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진 탓에 린넨이나 시어서커, 쿨을 원단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통풍이나 땀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수트나 정장으로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시어서커도 여름에 빛을 발하는 소재입니다. 시어서커는 주로 폴리에스테르와 면 등을 섞어 섬유 자체에 촘촘한 주름이 일도록 만든 원단인데 원단의 주름 덕에 몸에 달라붙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서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시어서커라는 독특한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주름을 의미하는 시루샤카가 어원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시어서커라는 힌디어가 되고 1700년대에 영국으로 원단이 수출되면서 시어서커로 불리게 됐습니다. 세탁이 편리하고 따로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시어서커의 장점입니다. 리넨과 마찬가지로 셔츠뿐만 아니라 수트 소재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미국 남부의 일부 주에서는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1996년부터 6월 첫째 주 목요일을 시어서커 서스데이로 정해 시어서커 의류를 입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넨과 시어서커는 여성 의류에서도 주목받는 소재입니다. 지난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인기가 높아져 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의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리넨의 경우 셔츠 바지는 물론 재킷과 카디건까지 출시되고 있고 시어서커는 여성스러운 매력을 더해줄 수 있는 원피스로도 출시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운동복 등 기능성 의류의 소재로 사용됐던 스판덱스와 레이온도 최근에는 몸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효과를 주는 소재로 티셔츠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판덱스와 레이온은 몸에 밀착되면서도 신축성이 좋고 촉감이 부드러워 착용감이 좋은 소재입니다. 스판덱스하고 레이온은 특히 여름철에 좀 많이 사용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땀에 의해서 이렇게 몸에 밀착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예방하고 그리고 착용감을 우리한테 더해주기 때문에 특히나 더 많이 사용되는 소재이기도 하고요. 걷기만 해도 땀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지만 리넨, 시어서커, 스판덱스처럼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재의 옷을 입는다면 조금 더 쿨하고 산뜻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오늘 밤 10시부터 시간당 150개씩 쏟아지는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더 잘 보인다고 하니까요. 열대야도 시킬 겸 별똥별을 바라보며 소원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동안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